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즐거운 연휴들 보내고 오시고요. 다음번 영상은 화요일날 아침에 올라갑니다. 월요일날 미국장 마감한 거를 화요일날 아침에 다룰게요. 영상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요. 이제 미국장 마감 살펴볼게요.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이요. 미국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급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넷플릭스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인 거를 좀 제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게 아니고 진짜 상승의 이유는 뭐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엄청난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이유가 주된 상승의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21일까지 쭉 시장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 급등의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고요. 급등하니까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였는데 짐이 쌓여 있었는데 이 짐을 지난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덜어냈어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피로감을 좀 덜어내니까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엔 어떤 가장 정확한 뭐 급등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호재, 글쎄요, 뭐 특별한 악재 이런 거 없고 제 생각엔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은 그래서 표면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상승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그 지난 20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막 버블이 엄청나게 뜨겁게 피어오를 때 딱 그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이 IT 빅테크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나스닥이 S&P보다 눈에 띄게 많이 오르고 또 그리고 원웨이 상승에 쭉 올라가는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원웨이 상승도 보여주고 전형적인 그 버블 상황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도 약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대세 하락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대세 하락인데 이 대세 하락을 끝내고 대세 상승으로 전환시키거나 하고 싶으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들로는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에 올랐던 종목들은 옛날의 대장이죠. 옛날의 대장. IT 빅테크와 나스닥과 뭐 반도체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모습이 지금 그죠. 또다시 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어젯밤에 올랐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인 거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좀 반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이상적인 어떤 이제 대세 상승을 위한 조건이라면은 일단 더 이상 IT 빅테크가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 지금까지 뭐 버블이 없었던 친구들,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소외됐던 친구들이 있죠. 다우지수, 뭐 다우지수에 해당되는 뭐 그런 전통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서른 종목들, 그런 전통적인 친구들은 지난번 버블이 일어났을 때 좀 많이 소외가 됐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이 다시 대세 전환을 하고 대세로 뭐 상승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지난번에 오르지 못했던 이런 친구들이 새롭게 대장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IT 빅테크가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을 또다시 급등으로 이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그 지난번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그 법칙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뭐 꼭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수를 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도주들이 다 죽고 나서 좀 이제 투매를 통해서 다 죽고 나서 이렇게 그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슬슬 여기서 싹을 틔우면서 주도주가 바톤이 터치가 돼가지고 얘네가 이제 시장을 새롭게 끌고 올라가면서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도주의 전환 과정 지금 일단 잘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 측면에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 이런 IT 빅테크가 또다시 난리를 피우는 걸 봐서 제 생각에 일단 뭐 별로 그렇게 시장이 뭐 급등을 했지만은 좋게만 봐주긴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전 종목 그죠, 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종목 다 올랐고 거의 뭐 상승폭도 제법 굉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쇼크긴 어닝 쇼크였더라고요. 보니까 실적 자체가 좋았던 것은 아닌데 이게 그 멤버십 수가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넷플릭스가 급등을 하면서 어젯밤에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 급등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갭상승했다가 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나 그러면은 아마 나스닥 지수나 뭐 미국 증시도 아마 음봉으로 마감을 했겠죠. 아무래도 일단 그 어젯밤에 주목받았던 넷플릭스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미국 증시도 뭐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뭐 다른 소식도 있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연준의 월러 이사라고 연준의 그 이 사람이 또 연설을 했는데 비교적 투자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bp만 올리겠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하면서 그냥 어떤 안정감을 줬죠, 시장에요. 재밌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진짜 모든 복합적인 악재들이 다 튀어나와서 하락을 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모든 복합적인 호재들이 다 튀어나와 갖고 상승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장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S&P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맞고,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일단 아래쪽으로 보면 됩니다. S&P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나스닥은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을 다 극복해 버렸죠. 장대 음봉 극복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한 거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잡으셨던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저항이 11,780이 있는데 이런 자리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더 추가 상승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1,780이란 이런 자리를 빨리빨리 돌파한착하지 못하고 못 넘어간다면 결국 또 얘가 쌍고점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길고 짧은 거는 대보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지난 2거래일 동안 풀고 다시 급등이 시작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뭐 유럽 증시도 그랬고 한국 증시도 그랬고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위에 있는 저항을 넘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못 넘어가면 이제 쌍고점 혹은 저 뒤에까지 있는 다중고점형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하락 전환도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뭐라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그죠, 애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간 그 애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저점을 낮췄다,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여기서 꺾이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세가 일단 아래쪽으로 꺾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반등 중이고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더 올라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여기 130이 붕괴됐던 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애플의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 이제서야 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 제가 영상 지금 그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거, 대장이 튼튼해야 뭐 시장에 갈 수 있다. 대장은 잘 바뀌지 않는다. 대세 상승 중에 갑자기 대장이 아무 일도 없이 뭐 애플에서 뭐 아니면 IT 빅테크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뀐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좀 대장이 좀 꺾여가는 그런 모습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될 때는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봤고요. 어젯밤 그 뭐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뭐 달러는 떨어졌을 거고요. 달러는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어딘가를 뭐 잘 붕괴시키지는 않고 뭐 죽지는 않고 있다. 달러 인덱스 이 정도 모습만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매수세도 안 보이죠, 그죠? 달러 매수세가 보일 조건이 아니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난번에 여기 전저점을 한번 붕괴시켰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건 일단 명확하게 일단은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는 건 일단 사실로 갖다 놓고요.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지난번에 여기 저점을 낮췄다는 거에서 매도세가 강하다는 걸 알았고 우린 이걸 통해서 하락 추세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딘가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올라와봐야 여기 이런 자리를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지난번에 여기 붕괴됐던 걸 토대로 해서요. 아직까지가 아니고 그럼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겠죠.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정석적인 분석 방법이 될 겁니다.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집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금리는 올라오면 후려 패면 되겠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채권 투자의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얘도 죽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죽을 듯 하지만 딱히 죽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 어젯밤에는 증시 올랐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변동성 지수는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S&P 지수가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아래 꼬리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급등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아래 꼬리입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분위기 좋으니까 원자재들도 다 올랐겠죠, 그죠? 구리도 좋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이런 모습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이 오래간만에 2020년 3월 달에 보여줬던 그런 유동성 3월 달은 아니고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된 유동성장의 전형적인 특징들 보여줬으나 아직 주요 지수들이 쌍고점 가능성이 있고 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요한 지지선을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 가지 못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보면 된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한국장 이야기는 딱히 할 거 없겠죠. 그죠? 한국장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연휴 동안에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한국장에 반영이 되겠죠.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